대상포진. 대상포진은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한테 많이 왔고 50대 내지 60대에 이 병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0대에도 이 병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어트가 주 원인입니다.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서 잘 먹지 않으니까 영양분 보충이 줄어들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진대사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도가 높아집니다. 산도가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하기에 대상포진에 잘 걸립니다. 보통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온다고 하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은 산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고 산도가 높아진 것은 신진대사 작용, 즉 체세포들의 먹고 싸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너무 저칼로리 소식을 하는 다이어트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서 대상포진 환자의 나이가 어려졌다고 봅니다. 대상포진에서 오는 강한 통증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배설물인 강산이 신경선의 피복과 세포 보호막을 녹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시각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신경선을 갉아먹어서 통증이 온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항생제 약을 먹는다고 해도 대상포진의 원인인 혈액 속 산도가 떨어지거나 막힌 말초못의 혈관이 열려서 약 성분이 바이러스균이 있는 곳까지 도달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대상포진 치유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알았다고 해도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대상포진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데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사람의 몸 환경과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의 몸 환경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면 대상포진을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인체가 정상이라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면역력이 있지만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 즉 항체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면역 항체가 약한 원인은 강산이 주범입니다. 대상포진은 머리 부위에서도 오고 우리 인체에 피가 못 돌아서 산도가 높아진 곳, 어디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 가슴 밑이나 겨드랑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수포가 생깁니다. 수포는 산도가 높아야만 생깁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도 산소 부족이 원인입니다. 또 대부분 대상포진이 오는 사람은 이미 저혈압이나 악성 빈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내용으로 보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결과로 몸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 산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강산이 혈액 속의 세포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을 파괴하니까 악성 빈혈이 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결과로 간 기능까지 떨어지면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닌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 성분을 응고시켜서 혈전, 어혈을 만들어내고 그 어혈이 5번 협심증혈 부위를 막으면 저혈압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이 대상포진이 잘 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대상포진은 흐르는 피의 산도를 떨어뜨려 주어야 치유가 됩니다. 산도를 떨어뜨려 주려면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는 8번 신간혈을 사혈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왜 특정 부위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특정 부분을 어혈이 말초 모세혈관을 막았고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못하기에 항체인 백혈구가 대상포진균이 있는 곳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균이 서식할 공간을 없애주려고 하면 그 자리를 직접 사혈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대상포진이 온 사람은 이미 흐르는 피의 산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 속 산소 함유량은 적고 산소가 부족하면 백혈구의 힘이 약해져서 면역 기능은 떨어져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이는 대로 우리 몸의 항체인 백혈구가 잡아먹으면 번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서식할 공간에 어혈을 뽑아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주변으로 나오는 대로 항체가 잡아먹으면 옆으로 안 번집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대상포진균이 그 옆으로 도망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10명을 치유하면 약 서너 명 정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옆으로 번지는 사람과 그대로 가라앉는 사람의 차이는 면역 기능의 차이입니다. 면역 기능의 차이는 혈액 속의 산소가 결정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은 산도가 결정합니다. 대상포진이 있는 사람이 이미 악성 빈혈이 있고 저혈압을 가지고 있다면 산도가 극도로 높은 사람입니다.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잠복에 있던 바이러스가 분열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늘어난 대상포진균의 배설물인 강산이 체세포의 보호막을 녹이면 수포가 생기면서 엄청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진단 속에 이미 대상포진에 대한 치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은 이미 조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걸리는 것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환자 대부분은 이미 조혈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줘 버리면 됩니다. 강산을 해독해주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치유 사혈점은 1순위는 8번 신간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협심증혈을 빼주고 그 다음에 가슴에 생길 때는 34번 신압통혈입니다. 대상포진 위치가 바뀌면 사혈점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의학은 어떤 약을 쓸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세균을 죽이는 약을 써도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돌지 못하면 약성이 그곳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한 약을 반복적으로 쓰니까 대상포진을 한번 앓고 치유를 받으면 몸은 엄청난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천생리학 방법으로 한다면 일단 조혈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은 손대기 전에 이미 알았으니까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을 강하게 쓰면서 어혈을 불리는 중산용 심천진액과 피를 보충하는 심천진액을 강하게 섭취하면서 8번 신간혈을 빼고 그 다음에는 5번 협심증혈을 빼고 그 다음에는 34번 신압통혈을 사혈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부가 5번 협심증혈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라고 하면 5번 협심증혈 부위는 사혈할 필요가 없고 환부를 직접 사혈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상포진이 있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악성 빈혈과 저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젊은 사람들은 저혈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소식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안 넣어줘서 산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8번 신간혈을 빼주고 환부를 뺍니다. 저혈압을 동반하면서 오면 8번 신간혈, 5번 협심증혈을 빼줍니다. 우리 심천생리학 방법으로 대상포진을 사혈할 때는 사람마다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부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넓게 퍼져 있으면 사혈은 양쪽에서 어혈이 끌려올 만큼 컵과 컵 사이를 2 내지 3cm 정도 적당히 띄워서 부항컵 3개 정도로 그 라인을 쭉 빼줘야 됩니다. 범위가 좁으면 그 가운데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사혈을 해주면 한 번 빼고도 피가 돌아서 산도가 떨어지면 통증이 그 즉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혈이 안 나오면 어혈이 잘 나올 때까지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대상포진에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과 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심천진액을 섭취하면서 사혈을 해주면 치유 효능이 아주 빠릅니다. 다시 재발을 안 하려면 신장을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하니 8번 신간혈을 빼주면 됩니다. 대상포진이 옆으로 계속 번지면 쫓아가서 또 빼줘야 합니다.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2번, 3번 쫓아가서 빼줘야 되고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그 자리만 빼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머리로 왔을 때는 8번 신간혈을 빼고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 자리를 빼주고 해당 부위를 빼줘야 합니다. 저혈압을 동반하면 5번 협심증혈을 먼저 빼주고 34번 신압통혈 쪽을 빼줍니다. 물기를 여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혈관을 열어주면서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밥만 먹어도 머리에서 땀이 나고 두통이 심한 사람은 머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에서 대상포진이 왔다면
그 사람은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통이 오는 것도 뇌 속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고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만큼만 공급됩니다. 피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나 산도가 높은 것이나 대상포진이 오는 것이나 모두 그쪽으로 피가 못 돌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겨드랑이에서 대상포진이 오는 사람도 있고 사타구니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60% 내지 70% 정도는 가슴 쪽에서 많이 옵니다. 주의할 점은 대상포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산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는 사람은 필히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을 써야 합니다. 입도리를 치유하기 위한 사혈점은 입이 돌아간 경우는 39번 풍치혈과 49번 입도리혈을 뺍니다. 여기를 빼서 입이 원위치로 안 돌아오면 추가로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 혈을 빼줍니다. 뇌파가 약해져도 피 흐름의 장애를 받아 입이 돌아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가 잘 못 돌면 그곳에 와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이 대상포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을 빼서 머리 쪽으로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죽염수를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 속 염분 농도를 갑자기 높여주면 침입세균은 무력해지는데 백혈구는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